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전에 프리시즌 같은 것들도 보고 이적 시장 때문에 선수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특별히 더 기대되는 선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빅6 기준으로 팀에서 기대되는 선수 한 명씩 뽑아서 얘기해보는 컨텐츠를 만들 건데요. 전 시즌에 너무 잘했던 파머, 로드리 이런 선수들 말고 이번 시즌에 특히나 이름값이 확 올라갈 것 같은 선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팀별로 한 명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첼시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로메오 라비아입니다. 사실 라비아는 이번 시즌에 온 선수는 아니고 지난 시즌에 왔지만 지난 시즌에 경기를 거의 못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프리시즌에 합류해서 경기 뛰는 걸 보니까 몸 상태도 좋고 플레이할 때 첼시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로메오는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수비 상황에서의 적극성, 많은 활동량 이런 것도 좋지만 빌드업 능력에서도 장점이 많은 선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처럼 반대 전환 크게 해주는 모습이라든지 첼시가 빌드업할 때 라비아가 공을 받아주는 피번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그때 이렇게 돌아서는 동작이 재빨라요. 3-2 빌드업할 때 공 받아주는 선수가 빨리 돌아주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게 많은데 그걸 실현시켜주는 라비아입니다. 지금 장면도 골키퍼의 공 받고 돌면서 앞쪽으로 전진 패스 나가는데 이게 빨리 돌지 않으면 수비 선수들이 패스길 막으면서 전진 패스 못 나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라비아는 빨리 돌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전진 패스도 깔끔하게 나가는 편이죠. 비슷한 장면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 수비가 뒤에 달려있는데 도는 걸 잘합니다. 그게 저는 여러가지 장점 중에 가장 시그니처 같은 부분이라고 느꼈어요. 아무래도 마레스카가 후방에서 짧은 빌드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라비아의 돌아서는 능력이 마레스카 체제의 빌드업 시스템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첼시 후방에 서면 엔조 혹은 카이세도와 조합을 맞출 가능성이 많은데 이 두 선수랑 각각도 잘 어울립니다. 엔조랑 할 때는 엔조가 빌드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역할로 가고 라비아가 조금 더 수비에 치우친 역할로 플레이하면 되겠죠. 또 파트너가 카이세도일 때는 오히려 카이세도를 약간 6번과 8번 사이의 느낌으로 조금 더 전진시키면서 라비아가 아래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이런 중원에서의 조합 다양성을 라비아가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이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오스카 밥입니다. 오스카 밥이 맨시티에서는 몇 년째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인데요. 지난 시즌에서도 엄청 많은 기회를 부여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종종 나오면서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케빈 더브라이너의 복귀전인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극장골을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재능은 충분한 선수라고 보입니다. 오스카밥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윙어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돌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파가 꼭 1대1 돌파뿐만 아니라 2명씩 달고 달리는 그런 돌파에도 능합니다. 그리고 오스카밥의 드리블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왼발잡이나 오른발잡이 역발 윙어 선수들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슈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스카밥은 오히려 비어있는 넓은 공간 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수비를 달아놓고 옆 동료에게 컷백을 내주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돌파할 때도 상당히 드리블할 때 보폭이 짧고 가속과 감속에 능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가감속으로 상대 밸런스 흔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또 지금 득점 장면에서도 오른쪽으로 치니까 수비가 관성으로 오른쪽으로 따라오죠. 그 순간 바로 왼발 쪽으로 공을 몰아놓고 짧은 보폭으로 슈팅 그리고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크랙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드리블할 때 전형적인 윙어의 드리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공을 가지고 일정 거리가 될 때까지 계속 종종 걸음으로 수비와의 거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수비와의 거리가 최대한 좁혀진 그 순간에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툭 하고 치고 나갑니다. 수비는 안쪽과 바깥쪽 두 가지의 방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스카밥이 빠른 스피드로 치고 나가면 뒤에 따라가는 방법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오스카밥은 측면에서의 돌파 그리고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컷백 기회가 될 땐 직접 득점까지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맨시티 공격진에는 알바레즈가 떠나고 사비우가 합류했는데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비우와 오스카밥 오른쪽 윙은 이렇게 두 명 체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맨시티에서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아스날에서 기대되는 선수는 이번에 영입한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입니다. 왼발잡이고 센터백, 풀백, 3백의 스토퍼 역할까지 가능한 선수이며 아스날에서는 왼쪽 풀백으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라피오리의 시그니처이자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전진성. 풀백이든 센터백이든 전진성을 갖추고 있으면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축구를 구사할 수 있죠. 그리고 앞쪽으로 쭉쭉 나가면서 상대 수비가 누굴 막아야 될지 모르는 맨투맨 혼란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장면도 공 잡고 잘 돌아서서 앞쪽으로 나가는 장면이고요. 상대 수비들도 칼라피오리, 즉 수비수가 이렇게 앞쪽까지 나오니까 누가 맡아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뒤로만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수비 상황에서의 적극성도 좋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수비하는 거라든지 파이팅 넘치는 슬라이딩 태클 내지는 스탠딩 태클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프리시즌에서 칼라피오리 잠깐이지만 경기하는 거 봤는데요.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수비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애초에 센터백도 가능한 피지컬이다 보니 상대의 측면 쪽 윙어에게 피지컬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전진 패스 능력도 꽤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칼라피오리가 지난 시즌 볼로냐에서 센터백이지만 앞쪽으로 나와서 빌드업에도 많이 개입하고 어떨 땐 정말 메잘라 위치까지 올라가서 좀 더 높은 공격 과정에 빌드업도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 경험 덕분인지 아스날에서 요구하는 인버티드 풀백 롤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코너킥 상황에서 높이도 챙길 수 있고 수비 능력도 좋으니 아르테타가 아주 잘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맨유에서 기대되는 선수는 왼발잡이 윙어 아마드 디알로입니다. 아마드는 지난 시즌 후반기 그때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번 프리시즌과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주전으로 나서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24-25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드는 기본적으로 공 지키는 능력, 드리블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능력이 좋습니다. 아까 맨시티의 오스카밥과 조금 다르게 아마드는 자신이 직접 슈팅할 수 있는 공간 쪽으로 끌고 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두 명 사이로 들어가면서 PK를 얻어냈던 장면이고요. 또 이렇게 직접 득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드가 체구에 비해서 진짜 빠따가 좋습니다. 슈팅력이 좋은 선수라 그 슈팅하는 자세를 이용해서 드리블이라든지 주변의 동료에게 패스를 밀어주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운트 같은 선수가 직선적으로 뛰어줄 때 아마드가 그걸 이용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직접 슈팅을 하는 과정, 이런 패턴 플레이도 상상해볼 수 있겠죠. 아마드는 동료와의 연계도 좋고 공 지키는 것도 좋아서 지공 상황에서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맨유에 있었던 오른쪽 윙어 안토니나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이 되게 직선적인 선수라면 아마드는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갈 줄도 알고 슈팅력도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윙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버풀에서 기대되는 선수 하비 엘리엇입니다. 엘리엇 역시 리버풀에서 꽤 오래 본 것 같지만 아직 나이가 20대 초반이고요.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살라의 백업으로 뛸 수도 있고 메잘라 자리에서 뛸 수도 있는데 지난 시즌에도 나올 때마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고 재능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엘리엇은 짧은 보폭으로 치는 드리블, 직접 마무리하는 슈팅 능력, 크로스 능력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최고봉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런 박스 앞 애매한 거리에서 툭 하고 무심하게 찍어주는 이런 창의적인 패스들은 엘리엇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줍니다. 지난 아스날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혀 패스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중으로 패스를 주며 카르발료에게 어시스트를 했죠. 또 박스 앞뿐만 아니라 측면 쪽 빠른 윙어들을 살려줄 수 있는 전방 쪽 공간 패스에도 능한 선수입니다. 강력한 미드필더 경쟁자들이 있지만 엘리엇이 지난 시즌보다 출전 시간을 더 많이 부여받는다면 그리고 부상만 없다면 더 많은 스탯, 더 많은 키패스, 더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선수라고 느껴집니다. 마지막 토트넘은 루카스 베르발입니다. 베르발 역시 지난 시즌에 영입이 확정되고 스웨덴 리그에서 뛰다가 이번 여름에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짧은 패스 빌드업을 강조하는 포스테코글루의 빌드업 특성상 베리발의 보름반 능력, 전진성, 테크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프리시즌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토트넘이 미넨과의 두 번의 프리시즌을 치렀는데 첫 번째 프리시즌에서도 미넨의 무서운 압박을 그나마 잘 견뎌낸 게 베리발이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골키퍼 앞에서 바로 공을 받아서 사이드 쪽으로 전개해주는 장면이라든지 미넨 선수의 전진을
직접 커팅해서 바로 역습으로 전환을 하고 개인 능력을 통해서 클루셉스키에게 패스, 클루셉스키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토트넘에서 메디슨이 부진할 때 토트넘이 정말 경기력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베리발 같은 신선한 옵션을 사용해서 다양한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시즌 기대되는 선수들 6명을 알아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선수가 기대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